과일 먹은 기분 같아요. 그동안 허진한 사장님이 3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는 우세루 사장님이 너무 기대로 답니다. 새로. 이렇게 제가 술을 좋아하는데 소주 이름하고 똑같아서 엄청난 기대가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5335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한 20분 정도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창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와 함께 파리도 들어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좋은 일이 생기면 나쁜 일도 같이 들어온다. 그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만 너무 바랄 거 아니라 나쁜 것도 뭐 아까 뭐 박다혜 사장님 감기 걸렸잖아요. 그 감기 걸린 걸 극복하면 또 핀업이 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업 자체가 이렇게 막 너무 바삐 움직이는 비즈니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20%의 노력으로 80%의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비교할 때 지가 될 것이냐, 독수리가 될 것이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처럼 그냥 음식만 쫓아다니면서 부지런히 쫓아다닐 것이냐, 아니면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면서 주변 상황을, 미래를 예측을 하고 그 미래에 맞는 사람을 낚아챌 것이냐. 그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팅을 하는 것도 이렇게 독수리처럼 상황 파악을 할 줄 아는 그런 게 중요한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행동을 먼저 하는 것보다도 생각을 좀 많이 하고 20%의 노력으로 80%의 성장하는 법,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좀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사업을 좀 하다 보면 관리의 덫이라는 게 빠져요.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25년 넘게 하면서 느낀 건 내 파트너가 생기면 내 파트너만 관리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관리하다 보면 파트너는 자꾸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 패밀리 되신 분이 파트너 3명 생겼다고 3명을 관리를 해. 그게 아니라 그분은 그러면 나온 대로 별도로 사업을 하고 나는 나대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리의 덫에 빠지지 않는 게 특히 이제 그 하이리빙 사업에서 가장 조심할 게 이제 자이언트 핀이에요. 자이언트 핀이 되면서 차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자이언트 핀이 되면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관리의 덫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자. 내가 저 사람을 부자 만들려고 어떻게 구원을 해주려고 그래. 내가 목사예요. 예수님이요. 그런 콤플렉스. 그러니까, 나는 내 파트너를 한 명 만들면 저 사람을 내가 성공시켜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빠진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너는 분명히 나하고 하면 성공할 거야. 그런 콤플렉스. 그게 아니라 그분의 운이 들어오면 그분은 그대로 성공할 거고 나도 나대로 별도로 성공을 하는 것이지 내 파트너를 내가 성공으로 만든다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리더가 되고 리더를 찾아내는 거지 리더를 만들어가는 사업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내 파트너를 어떻게 하든 리더를 만들까 그래서 뭐 강의를 시키고 뭐 미팅 참석을 시키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내가 뭔가 보여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핵심은 뭐냐면 그 많은 분들을 만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성공이 되는 거고 스피치 능력. 스피치 능력도 그 주관하는 리더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허진한 사장님이 이제 팀 미팅을 주관하잖아요. 그러면 주관하는 사람이 정해진 시간, 뭐, 어떤 스피치가 필요한 거를 고민하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다른 방향으로 스피치하면 이렇게 미팅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강의력. 여기 뭐 하이리빙의 강사는 뭐 전국
전국 전 세계 최고의 강사분들이 여기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력도 저도 뭐 처음부터 강의를 잘한 건 아닌데 저도 저 나름대로 이제 제가 목소리도 적고 또 남 앞에서 이렇게 뭔가 나서는 성격이 아니고 뒤에서만 도와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래, 나는 이제 강의가 이렇게 누구를 끌어내는 그런 강의력보다는 그래, 부담 없고 재밌는 강의를 하자라는 컨셉을 갖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기 성격에 맞는 그런 컨셉을 갖고 강의를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주력 레그에 이제 그 내 50%를 후원하고 나머지 레그의 30%의 노력을 투자하고 내 소비자 관리 및 신규 전략의 20%를 투자하고 주력 레그 파트너에게 세 레그의 파트너를 찾아주는 거. 그러니까 같이 찾는 거죠. 2대1 미팅. 그러니까 호일러의 법칙이거든요. 2대1 미팅을 통해서 내 파트너를 세 레그를 찾고 파트너분도 스폰서가 후원을 받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스폰서가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스폰서가 가면 역시 짬밥이라는 게 있거든요. 군대를 얘기하면 짬밥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파트너 후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스폰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빙 뎁스는 이제 5단계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 하이리빙 사업을 하면서 지금 제 파트너분은 제가 하이리빙 하기 전부터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이리빙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파트너의 99%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인맥이 없어 뭐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업을 꾸준히 해서 신규 파트너를 만들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제 주력 레그에 내 모든 것을 50% 후원하라. 그게 뭐냐면 50%를 여기다 투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 깨지면 망하잖아요. 그 대신 주력 레그의 50%에 집중하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레그의 30%.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소비자 관리하고 또 다른 파트너를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별도로. 자꾸 찾아 나가야 돼. 그러니까 저도 왜 이제 오너가 됐고 제가 오너가 된 지가 2007년도거든요. 근데 19년이 돼도 로얄론을 못 가요. 왜 그러냐? 이 30%를 안 해서 그래요. 소비자 관리를 안 하고 퍼스널을 찾으려는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지금 있는 파트너만 관리하고 그러면 성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늘 찾아서 이렇게 만나는 거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사업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별도로 STP를 누군가 만나서 일본 마케팅이라도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아파트에 주로 자주 만나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5년을 만났는데 저도 그래요. 오는데도 5년을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지냈는데 이제 중간에 제가 이제 명함만 하나 줬을 뿐이지 STP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한 번은 이제 만나진 거죠. 만나서 부부끼리 만나서 식사를 하는 시간이 되면서 이제 STP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팅에 또 안내가 되고 근데 이제 저도 그래요. 미팅에 안내를 했는데 아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거 있나 뭐 뭔가 그런 걸 자꾸 걱정한다는 거죠. 두려움. 그런 것들을 떨치고 그냥 사업 설명을 내가 한 거면 한 걸로 끝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자꾸 어떻게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을 안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소비자 관리 및 신규 전달의 또 20%. 결국은 50%는 내 주력 레그에 후원을 하고, 나머지 50%는 소비자하고 신규 전달에 투자하라는 거죠. 내 그 퍼스널 컴퓨터, 퍼스널 파트너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이제 누군가가 내가 STP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냥 하이리빙 얘기만 쭉쭉 얘기하는 버릇이 있어요, 저도. 하이리빙에 누적돼 있다 보니까. 근데 나중에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냥 그 사람 얘기를 들어놓고 나머지 조금만 하이리빙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제가 그래서 첫날에는 막 하이리빙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갖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저를 이게 하이림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만 계속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 얘기만 들어보니까 표정이 밝아요. 첫날에는 막 내가 막 하이리밍 하니까 인상을 쓰고 그러는데 다행히 이제 두 번째에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저도 그렇게 한 왜 하이리빙에 너무 사랑하고 하이리빙에 너무 푹 빠져 있으면 상대방을 만나면 하이리밍 얘기만 자꾸 하면 그게 관리의 덕이라는 거죠. 그걸 참아야 돼. 그게 침묵이에요, 침묵. 내 거를 참아야 돼. 그게 참는 게 어렵는데 그걸 한번 참고 나면 상대방이 밝아지고 나한테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실수를 하지 말고 진짜 제가 그 요번에 그 두 번의 경우를 겪고 나서 느낀 게 내가 하이리빈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구나. 좀 줄여야겠다. 그 여러분들도 하이리빈 얘기를 좀 줄이고 제일 마지막에 미팅 약속하고 하이리빙 얘기만 잠깐 한 5분 정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거는 이 주력 레그 한 게 가장 이 사업의 핵심은 뭐냐면요. 주력 레그 파트너에게 세 레그의 파트너를 찾아주는 거. 그래서 2대1 동행 미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별도로 날짜를 정해서 이 사람하고 내가 2대1 미팅을 가야 돼요. 그 사람은 새로 시작한 사람은 파트너를 찾아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2대1 미팅으로 가는. 그러려면은 내가 그 하이리밍에 대한 사업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하이리밍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별도의 양자 측정이라든가 별도의 도구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누군가를 만나서 후원이 2대1 미팅이 들어가고 소비자 관리가 들어가고 그런 그 기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사업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제품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하는 능력.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내가 뭔가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기술적인 도구가 한두 가지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할 때는 데모밖에 안 했어요. 세제 데모만 하고 다녔는데 솔직히 세제 데모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빙 뎁스 5단계까지. 결국 뭐냐면 그 주력 레그 파트너가 이제 세 레그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세 레그를 다 후원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한 레그 중에 가장 괜찮은 사람을 후원하는 거예요. 나머지 두 레그는 내 파트너한테 후원하라고 하고 나는 그러면 나는 그 원, 투, 쓰리 세 명이 있어요. 그럼 내가 원 A를 후원하는 거죠. A만. 그 다음에 B, C는 누구한테 해요? 내 파트너 뭐 당신이 맡아서 하세요. 그리고 나는 A를 내 파트너가 집중해서 후원해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A도 세 레그의 파트너를 찾아가겠죠. 거기서 또 A를 찾아. 그 A에서 또 세 레그를 찾아내가죠. 그 바빠야 안 바빠요? 무진장 바쁜 겁니다. 근데 대부분 내 파트너 A가 있으면 그 A로 만족을 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고 뎁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파트너, 내 직대 파트너나 마스터 사업만 보지 말고 그 뎁스로 한 명을 선정해서 그분을 내가 맡아서 할게. 그렇게 해서 서로 해서 후원을 직접 하는 게 빨라요. 내 파트너한테 맡겨놓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성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게 바로 이 535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힘을 분산하지 말고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력 레그의 50%를 하고 나머지 레그를 찾아가는 건데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이리빙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진짜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진짜 제대로 된 리더 파트너들만 이제 딱 제대로 팀워크만 짜지면 전부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내 파트너도 결국 이 사업의 핵심은 뭐냐면 나도 1,000만 원 이상 벌고 내 파트너도 1,000만 원 이상 벌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벌면 1년에 한 번 해외여행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게 꿈이에요. 제 파트너도 1,000만 원 벌고 저는 1억 벌어야겠죠. 그래야 해외여행 공짜로 쏴야 되니까. 그래서 1억을 벌고 내 파트너도 다 1,000만 원씩 벌면. 예, 근데 저는 이제 14개를 이제 그게 내가 그 일곱 내그라는 거에 갇혀 있던 거예요. 오노니까 몇 내그였어요? 일곱 내그잖아요. 거기에 갇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벗어나야겠다. 그래서 14개를 이제 하이마스터 아니면 자이언트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니까 또 이 사업이 또 의욕이 생겨요. 의욕이 생기다 보니까 컨택이 돼요. 14개 만들어야 되니까.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레그를 자꾸 더, 그리고 내년이면 하이리빙이 몇 주년 돼요? 30년 됩니다. 30년.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보면 한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30년을 했잖아요. 30년도에 시작한 사람이나 30년도부터 성장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분이 가장 큰 리더가 나옵니다. 물론 이성구 대표님을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이성구 대표님보다 더 큰 리더가 30년 내년부터 시작하는 사람 중에 나옵니다. 더 큰 리더가. 그러면 우리 사업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제 인천서 얘기했는데 이명웅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트로트 가수들이 다 먹고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런 것처럼 30년에 어마어마한 리더가 나와요, 하이리빙에서. 왜? 하이리빙의 이 30년 된 그 깊은 뿌리 속에서 이제 대단한 리더가 이제 나오면 또 우리도 또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진짜 대단한 리더가 잘 클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선배 사임나 먼저 했던 분들이 진짜 이게 우리가 걸음을 잘 갖고 놨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 이제 이명웅 버금가는 그러한 리더가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파트너하고 이렇게 싸우지 마세요. 싸우는 분들 많아, 의외로. 파트너하고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파트너의 한 레그는요, 1억 원의 가치입니다. 내가 자이언트면 3억, 내가 오너라면 5억이에요. 그러니까 파트너한테 잘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호일러 법칙은 아까 제가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가장 골프 칠 때마다 제가 이게 이 생각 많이 해요. 골프 칠 때마다 이 골프공을 보면서 야, 내가 이 정도 거절을 당해야 로얄으로 가는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 200 몇십 개 됩니다. 이 딤플이. 근데 이제 처음에 초기에는 이게 공에 이렇게 탁구공처럼 민자였어요. 근데 계속 공을 때리다 보니까 여기 상처 입었겠죠. 그래갖고 흥민집이 난 공이 멀리 나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엄청나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딤플 없는 공을 치는데 30년이 걸렸다라는 거죠, 하이리빙은. 그래서 이제 딤플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구멍을. 구멍이 이게 200 몇십 개인데, 하여튼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편율화된 공이죠. 많이 날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이리빙에서 성장할 때 여러분이 거절한 만큼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구 대표님이 저보다 더 많이 거절당했겠죠.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뭐 자이언트 사장보다는 제가 더 많이 거절당했겠죠. 자이언트 사장이 있으면 마스터분들이 더 적게 거절당했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거절당했으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래 팀플 하나 흠집 한번 냈다. 더 멀리 나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시고요. 그 요즘 시대가 이제 AI 시대가 무슨 시대가 왔어요? AI 시대. AI 시대는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누구라 그랬어요? 백설공주라 그랬잖아요. 그게 AI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하이리빙의 리즈톡스하고 아모레 화장품하고 어떤 게 좋냐 물어보면 이제는 하이리빙의 리즈톡스이 더 좋다고 AI가 얘기하는 시대가 왔어요. 품질이나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광고에 의해서 기업이 그래서 이제 기업이 많이 망한다 그래요, 대기업이. 아까 그 엄기일청 교수인가요? 신문에 뭐 2050년 되면 뭐 이 사업이 엄청나게 커지고 기업들이 망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금 출범하는 AI가 우리 하이리빙 사업을 더 크게 만들어줄 거예요. 왜? 광고를 안 하고 AI는 분석해야 안 분석해요. 분석해서 더 좋은 상품을 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력이 아니라 정직하게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승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 얼떨결에 강의는 했지만, 하여튼 여러분한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